독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관리도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경제적 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합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할 뿐이지 보통은 저거 함께 다 따진다는 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을 다 함께 따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아까 제가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은 사회 내지는 사회 현상이라 그랬고, 그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뭐냐? 부동산 현상 내지는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럼 부동산 현상은 뭔데?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적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기술적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에 나타나는 법률적 현상은 뭐냐? 대표적인 게 뭐 법적인 측면으로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이런 법률적인 측면을 다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은 경기 변동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기술적 측면의 경우는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나 건물의 수명 현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활동을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학은 어떤 걸 연구하느냐?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그다음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 가볼까요? 깊이 있게 안 하고 있죠. 제가 뜻만, 단어 뜻만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가볍게 하고 있고 책도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은 너무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뭔가요? 뭐 그런 거 하지 마요. 제가 하는 것만 그냥 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아셨죠? 부담 없이, 기초과정 부담 없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21쪽 갈게요. 21쪽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은 뭔데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능한경이에요. 능한경이라니 어떤 걸 말할까요? 안, 경인데요. 능은 능률성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능률성의 원칙. 안은 안전성의 원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경은 경제성의 원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성의 원칙, 뭐 능률성의 원칙 저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런 말이 시험에서 학문적인 어떤 내용을 요구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어떤 어려운 학문적 표현들을 하지 맙시다. 시험에 안 나오는 학문적 표현 하지 말고 원래 뜻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인데 그건 몰라도 돼. 그냥 능률성이란 주어진 여건과 제약하에 보다 많은 일들과 업적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게 능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직장 다니시면서 시간이 많지 않네. 그러면 오가는 시간을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할 때 자료나 그것을 손바닥 사이즈만한 자료들을 활용한다. 에듀윌에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손바닥 사이즈만한 그런 자료들도 나중에 이제 보면 나와요. 그럼 그런 것들 내가 활용한다. 암기카드 만든다. 그래서 나는 자투리 시간을 집중적으로 본다. 왜? 어느 날 보니까 전철에 이렇게 탔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보고 있길래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봤는데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핸드폰이니까 뭐 이렇게 잘 보이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딱 때마침 옆에 사람이 이제 제가 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앉았어요. 딱 앉는데 이제 옆 사람이 앉으니까 옆 분이 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본 거예요. 그런데 딱 보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거기 속에 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으로 강의 듣고 있었던 거야. 그런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료 같은 경우 책을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바닥 사이즈만한 그런 자료나 내가 이제 정리한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신다면 그것도 뭐다? 능률성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과 제약하에 보다 많은 업적 이걸 수행해 나가는 게 능률성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일수록 능률성을 따져야죠.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능률성의 원칙이 중요한 거죠. 안전성의 원칙은 위험과 대응되는 게 안전성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안전을 챙겨야 되는데 그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
법률적 측면도 따져봐야 돼. 경제적 측면 고려해봐야 돼. 기술적 측면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 그래야 안전하죠. 법률적 안전성, 경제적 안전성, 기술적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의 원칙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복합 개념을 강조하죠. 근데 말이죠. 능률성과 안전성은 이게 상충관계를 가지기가 되게 쉬워요. 왜 상충관계를 가지기 쉬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 있는데 내 친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야. 그러면 친한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어느 날 내 친한 친구인 공인중개사가 연락을 한 거야, 나한테. 연락을 했는데 뭐라고 연락하냐면, 야, 갑돌아, 괜찮은 상가 하나 나왔는데 너 이거 돈 있으면 사도. 내 말 믿고 사도.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믿을 만한 친구거든. 아, 근데 갑돌이는 그 친구가 정말 믿을 만한 친구긴 한데 부동산을 어느 날 이렇게 강좌 같은 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부동산을 따질 때는 법경기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했어요. 의뢰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을돌이가 소개해준 요 부동산 상가 건물이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따져봤어요. 좀만 기다려 그렇게 하고 따져봤어요. 근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대. 경제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지도 따져보니까 이게 수익성도 있대. 투자 가치도 있대.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대. 좋은 자재 썼고 위치도 좋대. 정말 서두른 김에 일주일 만에 다 알아냈어. 그리고 그 친구한테 말했어. 친구야, 정말 고맙다. 진짜 괜찮은 부동산 소개해줬네. 나 그거 살게.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팔렸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능률성이라고 하는 것과 안전성이라는 측면은 안전성을 강조하다 보면 능률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친구 말을 듣고 좀만 내가 좀 알아볼게.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야, 내 말 믿고 해. 너 내가 이렇게 소개해주는 이 순간도 팔렸을지 몰라. 진짜 괜찮은. 요즘 전세 구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전화통화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나갔대. 그런 게 많거든. 괜찮은 것들은. 그러니까 딱 말하니까 너무 마음이 급한 거야. 그래서 친구 말을 듣고 딱 샀네. 계약을 해버렸어.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뻥뻥 터지는 거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능률성을 강조하면 안전성이 소홀히 되기 쉽고 안전성 강조하면 능률성이 저해되기 쉬우니 서로 상충관계, 상호 충돌 관계를 가지기 쉽더라. 그래서 조화를 꾀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성의 원칙은 돈 적게 들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면 경제성의 원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최소로 하고 효과를 극대로 하는 것, 경제 원칙을 가리켜서 경제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 안, 경. 간혹가다 묻기를 능률성과 경제성의 차이가 뭔가요? 이래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돈 얘기야, 얘는. 경제적 측면은 얘기는 경제성의 원칙은 돈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돈 적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데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때면 경제성의 원칙 달성하는 거예요. 근데 비용을 적게 들인답시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 생각보다 비용이 오히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능, 안, 경 이렇게 세 가지가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 혹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을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능안경 이렇게요. 되셨습니다. 그만큼만 하십시오. 오른쪽에 이것저것 제가 써놨는데 써놓은 이야기들 꼼꼼하게 읽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하는 이야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써놓은 것들은 그래도 그냥 대충 써놓으면 안 되니까 약간 학문적인 표현들 용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입 대비 산출의 비리 어쩌고 저쩌고 능률성 그런 거 모르셔도 돼. 왜 그렇게 나온 적 없어 시험에. 그냥 제가 말한 대로 하시면 된다고. 제 말 믿으세요. 그거 제가 써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제 말 믿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해보니까 제 말을 못 믿고 책을 보시면서 쭉 밑줄 긋고 계시던데 아까 그랬죠. 기초가 정한 책 안 읽어도 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책 가지고. 저만 쳐다보게. 그런데 뭔가 해야 되니까 책이라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책을 만들려면 또 애들이 잘 만들거든. 그러니까 뭐 뒤에다 막 문제도 넣고 뭐도 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 자체가 좀 좋아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겪어보니까 아직 문제 풀 상황도 아니고
아직 책을 읽어서 문장이 눈에 잘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 막 필기 막 하시면서 어서 쓰기만 해요. 닥치는 대로 다 써버릴 거야. 그런 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하는 대로 족족 다 외워버릴 거야. 이런 부담도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계속 이렇게 들으세요. 아셨죠? 그러시면 돼요. 자, 22로 갈까요? 22쪽입니다. 부동산의 개념과 속성이죠. 페이지는 22쪽이에요.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의 개념 내지는 속성인데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거냐.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네 가지. 제일 첫 번째는 법 제도적 개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법 제도적 개념. 이게 같은 말이 중복된 거예요. 법률적이나 제도적이나. 그래서 요즘에는 법 제도적 개념 이렇게도 하지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법률적 개념 이렇게 많이 말해요. 법률적 개념. 두 번째는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 세 번째는 기술적 개념. 그럼 이제 법경기 맞잖아요. 근데 이 기술적이 두 가지로 세분되어지기도 해요. 물리적과 기능적.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은 다 기술적이 들어가요. 근데 기술적이 항상 물리적은 아닌데 이것을 물리적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기술적 개념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고 물리적 개념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 물리적 개념이 뭐냐? 기술적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술적 개념을 가리킨다. 그리고 법경기잖아요. 그럼 복합 개념 나오겠지? 따라서 복합 개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법 제도적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 법 제도적 개념이 뭘 의미하는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법 제도적 개념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이게 뭐냐면 법률적 개념을 가리키는 거다는 거고요. 법 제도적 개념,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둘로 구분해요. 크게 둘로 구분해요. 하나는 협의의 부동산, 또 하나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 협의가 뭐예요? 좁은 의미죠. 광의는 넓은 의미고요. 그런데 이 협의의 부동산이 뭐냐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그럼 어때요?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저절로 더 잡히겠죠. 그래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시면 그것들이 배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초과정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건 개론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을 비롯한 다른 과목들을 쭉 다 전 과목을 말하는 거예요. 들으시면 걔네들이 뭐가 돼? 배경 지식이 돼. 그래서 1월 달에는 잘 들려. 그럼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론해서 할 얘기가 아니라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잡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궁금해요. 그리고 개론 강의 시간에 민법 질문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잘 모르니까 막 과목 관계없이 막 질문하는 거지. 무릎 앞에서 왔어요. 내과에. 무릎 아프다고 내과에 왔어. 근데 나중에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무릎 아프면? 정형외과로 가야 돼요? 왜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냥 대신 치료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좀 지나고 나면 안단 말이지.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은 가정학과가 아니다. 부동산학개론에 아무거나 묻지 마시라. 배우는 것만 무시라. 아셨죠? 그러니까 좀 지나면 민법에서 배워요. 서두르지 마세요. 근데 민법에서 배우는데 부동산학개론에서 가볍게 말해보면 민법 99조 1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및 그정착물. 뭐라고요? 토지 및 그정착물. 그럼 여기서는 그는 뭘 가리킬 것 같아요? 그가. 그렇죠. 토지죠. 이렇게 뜻을 아셔야 돼. 국어의 뜻을. 다시 말하면 그게 묻는 문장의 뜻을 아셔야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거죠. 그걸 문장 해석 능력, 문해력이라 그래요. 아, 그는 토지 말하네. 그러면
여기서 밑은 영어로 치면 and예요, or예요. and 따라서 우리말로 바꾸면 와 혹은 과. 그럼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토지 정착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토지 정착물을 가리키는 거다. 그럼 토지 정착물이 뭔데요? 토지에 딱 붙어서, 토지에 붙어서 그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거, 쉽지 않은 거. 그럼 대표적인 게 뭔데요? 건물.